야, 이게 결국 이렇게 되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여론이 대규모로 움직이면 정부든 국회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여러 자동차 유튜버들과 시민들을 시작으로 국회와 관계 부처들도 움직이는 덕에 품질 인증 부품 시행령이 사실상 유예되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내보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경진 정책연구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중에선 최초였고 여러가지 의혹에 대한 카파의 공식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전혀 없었잖아요. 이게 만약 예정대로 시행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 모두가 판단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런 시행령이 한번 시끄러웠다가 잠잠해지면 갑자기 또 시행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워낙 유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와 소비자분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카파 측과 나눈 서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카파 측 답변을 소개해드릴 테니 쭉 들어보시고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은 저희와 크고 작은 분쟁이 없는 채널에 한해서 저작권 없이 풀 겁니다. 자유롭게 갖다 쓰셔도 된다는 거고요. 자동차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사 등등 카파 측 답변 인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출처 표기만 잘 해서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비피드 오토에선 차만사도 프리미엄 선팅, 유리막 코팅, PPF까지 전부 무상식 36만 액티브 비피드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만 받아도 매달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조건가 세팅,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 땐 비피드 오토 꼭 기억해주세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한 질문 그리고 카파의 답변을 워딩 그대로 내보내드리고 저희의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간 논평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가벼운 거였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갑론을박을 카파 측에서도 파악하고 있냐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파 측에선 최근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해 여러 시각과 오해, 우려를 갖고 계신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역시 이러한 쟁점, 예를 들어 중국산 부품 우려, 안정성 문제, 소비자 선택권, 제도적 관리 등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그 많은 기관 중에 카파가 부품 인증 기관으로 선정된 건지, 그리고 선정 기준 및 선정 주체가 있냐는 거였습니다. 인증 주체에 대한 신뢰 문제가 워낙 뜨거운 상태잖아요. 이에 대해선 저희 협회는 약 2008년경부터 글로벌 시장에는 다양한 경로로 부품이 공급되는 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유독 순정품이라는 OEM 제품이 공급되는 시장의 구조적인 차이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부품 제조사, 보험업계, 정비업, 소비자단체, 학계, 글로벌 전문가, 인증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를 거쳐 12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 최종 설립 인가를 득한 비영리 협회입니다. 당시에는 글로벌 대체 부품 제도에 대해 불모지 상태로 해당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이나 협단체가 없었으며, 글로벌 인증 체계를 보면 인증기관, 품질인증 시험기관, 사후관리기관이 담당하는 제3자 구조의 객관적 검증 구조입니다. 각 국가별로 대부분의 인증 주체는 각 국가별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통합적 운영을 위해 단일 기관을 운영하며, 품질인증 시험기관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공인 시험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며 최종 사후관리는 국가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설립 이후 글로벌 대체 부품 체계에 대한 연구, 글로벌 시장 조사 등을 진행하며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해외 인증기관, 품질인증 시험기관, 보험사, 각 국별 국가기관, 시장 상황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 등 유럽, 미국 등 대체 부품 인증기관과 협력 및 교류, 인증제도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문성이 인정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0조 5 규정에 의해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상 이 이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카파의 신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이나 방안이 있냐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기술력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발굴 육성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부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카파는 자동차 품질 인증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각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자동차 부품 인증 시험 기준을 수립하는 등 인증제도 행정 업무를 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및 품질 시험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광기술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개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가 공인 시험기관들이 한 개 사후관리 감시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 비용도 업체가 시험기관이 직접 납부하며 카파가 품질 인증 시험 과정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품질 인증 시험의 객관성, 신뢰도, 안전성 확보 및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표준 인증 체계 대응 지원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부품 인증 지원센터는 63종의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인증 시험을 진행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이면서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는데 소비자들은 정품을 두고 대체 부품을 왜 써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각에선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던데 저희는 이걸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즉 소비자들이 왜 정품이 아닌 대체품을 기본값으로 가져가야 하냐는 질문인 건데 이에 대해선 글로벌 시장에는 OEM 대비 대체 부품 사용 비율이 약 30%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체품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대체 부품 인증을 받으면 품질 인증 부품이 개념으로 법률적인 용어는 신부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등하류 부품의 경우 벤츠나 BMW 등 수입차들에서 OEM 제품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제작사 OEM 납품 업체인 헬라 마렐리 등의 OES 제품이 저희 품질 인증 부품 제도를 통해 품질 인증 부품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OEM 부품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부품 제조사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브랜드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부품을 의미합니다. OES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원제품 제조사와 동일한 품질과 규격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공급자를 의미합니다. 국내 부품 산업의 경우는 현대, 기아차, 모비스 등의 OEM 하청과 부품 독점 구조로 이러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지만 사실 해외의 부품 제조사들은 대부분 OEM으로 납품을 하면서 OES 제품으로 자사 브랜드 기준 OEM 대비 더 낮은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의 토양이 글로벌 수준의 부품 전문 기업들이 탄생하게 된 기초 및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은 OEM 부품 납품사의 OES 부품을 부품사 자사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로 안전장치 등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뛰어난 기술력이 있는 부품 공급사들이 많고 그들의 수준도 해당 부품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또한 품질 인증 부품을 생산하는 상당수의 부품사들은 OEM 제품을 납품했던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OEM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OEM 제품과 동등 수준의 품질 인증을 획득한 부품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OEM 제품은 가격이 비싸지만 동일한 품질과 규격으로 생산된 OES가 주로 구성되어 있는 부품을 사용하면 부품 가격이 낮아져 일반 수리비 절감 및 대체 부품 사용량이 높은 글로벌 국가의 사례 기준으로 판단할 때 장기적으로는 보험비가 낮아지는 소비자 혜택과 사회적 비용 감소, 우리나라 부품사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에 카파 측에서 꽤 많은 언론 인터뷰를 했고 여기서 부품 유통 과정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건 보험료 인하 자체는 보험협회나 보험사 등이 노력해야 나올 수 있는 결과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부품 유통 과정에 따른 부품값 인하라는 결과가 보험료 인하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과관계가 부품값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거고 이게 사실상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건데 사실상 이걸 보장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시행령이란 거죠. 아직까지는 대체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험료 인하를 완전하게 보장한다는 말이 확실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 인하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필요 없는 시행령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료 관련한 부분은 카파가 구체적인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의견을 첨부하면 자동차 사고 발생률은 기술력 등이 발전되어 낮아지는 추세로 17년 20.4%에서 23년 15%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보험료는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자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시면 보험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부품 가격이라고 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처럼 사용량이 증가하면 통계 자료도 확보되고 이를 근거로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와 연계될 수 있는 취지의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얼마 전 영상에서 과거에 비슷한 내용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시행률이 0.5%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상 이건 품질 인증 부품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내용이 다를 게 있냐는 거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이 시작된 국가들을 기준으로 보면 초기에는 OEM 부품이 대부분 공급이 된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타 국가 인증 기관들의 역사를 보면 일본의 경우 1972년, 미국의 경우 1987년부터 인증기관 설립을 통해 시장 상황에 빨리 대처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부품 가격의 합리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과거에 순정 부품이라는 과장 광고 기반으로 OEM 제품 위주의 시장 형성이 지속되어 국산 자동차 브랜드 외에 외산차까지 비싼 OEM 부품으로 수리하는 것이 관례적, 암묵적으로 인정되었고 소비자들의 대체 부품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산차 품질 인증 부품의 부족이었습니다. 국내 부품 산업의 경우 현대, 기아차, 모비스 등의 OEM 하청과 부품 독점 구조로 인해 품질 인증 부품의 출시 부족이었습니다. 카파는 19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국산 중소 부품 기업들이 시장의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전문 시험기관과 협력하여 국비와 지방비 재정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사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개발 및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중소 부품사들의 노력으로 많은 국산
자동차 부품 및 외산차 부품 등을 개발을 지속하고 일부는 시장에 완성하여 품질 인증 체계를 통해 공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상황과는 달리 산업계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긍정, 부정을 떠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기회에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지속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제고, 경쟁력을 갖춰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부품사의 도약이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마 여론적으로 가장 갑론을박이 치열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일각에선 중국 회사를 위한 시행령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주장들을 살펴보면 카파 연역에 중국 관련 회사와 협력한 내용이 많다는 건데 사실 이건 카파에서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국내 인증 부품 비율은 1%밖에 안 된다. 중국 외의 다른 국가들도 협력 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럼 여기서 또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앞으로 중국 부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선 뭐라고 했냐? 이미 타 언론에서 밝혔지만 국내산 자동차 부품의 경우 100% 국내 제조사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외산차의 부품 공급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내에는 지난 25여 년간 OEM 부품 위주로 시장에 공급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 OES 전문 기업이 적은 원인이며 국내 중소부품 제조사의 육성을 통해 외산차 대응의 품질 인증 부품도 공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부품 기업 중에 국내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도 국내에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부품의 공급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부품사의 현재 인증 비율은 1% 미만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공급 및 협력을 하고 있는 OEM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카파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글로벌 기관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 어느 국가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게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자동차 산업은 유럽, 영국, 미국 등이 과거 자동차 선도 국가가 주도하여 발전시켜온 산업이므로 글로벌 인증 기준은 대부분 선진 국가의 표준을 기준을 기반으로 각 국가의 현실에 맞도록 표준을 제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등의 생산 부품 중에 우리나라 표준 기관이 인정하고 있는 글로벌 표준 인증을 미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100% 시험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인증 표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관여도가 집중되고 있음을 과거에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후 관리도 더욱 집중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에 모트라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제조사 정품을 써야 보증 문제나 서비스 문제, 심지어는 고장이나 리콜 때문에 부품을 교체해야 할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차가 고장 났을 때 대체 부품이라고 제조사에서 결론을 내버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효성 없는 시행령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했냐? 카파 품질 인증 체계에는 품질 보증 기간은 OEM 제품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체계에 리콜이라는 제도는 완성차 사후 관리 또는 제작사 자체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입니다. 품질 인증 부품도 사후 관리 기관에서 철저히 관리하므로 공급사들은 동일한 구조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도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된 사후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 규정에 맞춰 절차대로 보상 및 민원 해결을 진행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도 좀 민감한 질문이었는데요. 카파가 비영리 단체로 시작된 곳이라 해도 부품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 이상 여러가지 운영 유지 비용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일각에선 부품을 인증해주면 해당 부품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품기도 합니다. 인증기관이 된 이상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선 뭐라고 설명을 했냐? 카파는 인증 사업만을 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법적으로 타 사업을 목적으로 영리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14년 인증기관 지정 이후부터는 정부의 관리 및 감사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국책 용역 사업 등은 별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경진 카파 정책연구소장과 서면으로 나눈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판단이나 생각이 담긴 논평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